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 자연재해 두 번째 시간인데 가뭄과 홍수, 대설, 그 다음에 지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뭄, 홍수, 대설은 강수 관련된 자연재해고 지진은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로 좀 더 큰 다른 개념이죠. 강수에 의한 자연재해 중에서 가뭄은 비가 안 오는 거고, 홍수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천이 넘쳐가지고 침수되는 거고, 대설은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죠.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의미와 특징, 대책을. 가뭄,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부족한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이 넘치는 홍수와 다르게 되게 진행 속도가 천천히 오게 됩니다. 늦어요, 속도가. 자, 이 가뭄이 오게 되면 그리고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죠.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대책은 가뭄과 홍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홍수는 뭐냐? 짧은 기간에 갑자기 비가 퍼붓는 경우가 있죠. 완전 들이붓듯이. 그런 걸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하루에 비가 미친 듯이 갑자기 물벼락 맞은 듯이 딱 내리는 경우. 그러면은 하천이 넘쳐요. 하천이 넘치는 거 범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변 지역에 물이 넘치죠. 그럼 물에 잠기겠죠. 물에 잠기는 거 시가지나 이런 도로가 물에 잠깁니다. 침수라고 하죠. 홍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범람에서 침수가 되는 거. 자, 그런데 요거에 대한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홍수는 어떤 지역에선 많이 일어나고 어떤 지역에선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 어떤 지역에선 물 빠짐이 잘 되는 걸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던 거야. 어떤 데서는 하수구가 막혔는데도 그 시에서 관리를 안 했어. 그럼 그 두 지역은 같은 양의 비가 동시에 와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 홍수는 가장 좋은 건 그 자연 상태의 흙 상태가 가장 좋겠죠. 지표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으면 이게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홍수가 되는 거니까, 물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중요해요. 배수 관리 능력. 이 많이 오는 물을 빨리빨리 처리하거나 흡수시킬 수 있는 도시 어떤 상하수도 체계가 잘 돼 있는 지역에서는 피해가 적겠죠. 그래서 피해 규모가 달라진다. 이 두 개에 따라서. 자, 대책은 조림 사업. 이거는 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산에다가. 그러면은 나무는 산림인데, 산림이 많아지면 뭐가 좋냐? 얘네가 우리가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녹색 댐의 기능을 한다. 마치 나무들이 댐을 싣진 않았지만 댐을 이제 설치한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목적 댐이나 보호, 저수지 모두 다 하천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갑자기 비가 왔을 때 비를 막고, 물이 부족할 때 그 모아놓은 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산의 나무들이 해준다는 겁니다. 자연 상태. 어떤 원리인가 볼게요. 산림의 녹색 댐 기능.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에 비가 100이 왔습니다. 그럼 곧바로 이게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빨리 물이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자, 반면에 100이 똑같은 양이 와도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 나무 하나하나가 한 10 정도의 물씩을 뿌리에서 쫙 머금고 잡아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 뿌리 근처에 있는 흙에 물이 이렇게 잡혀 있게 되고요. 결국은 40 정도의 물만 천천히, 그것도 이 이파리를 거쳐서 툭툭툭, 이파리 맞고 다음 이파리 맞고 다음 이파리 맞고 땅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이 산을 내려가는 이 속도가 되게 천천히 더뎌지게 돼요. 그러면서 얘네가 자연스럽게 물을 천천히 오래 붙잡아 놓게 됩니다.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런 나무들의 기능을 녹색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정리해 보자면 나무, 그 다음 나무 뿌리가 가진 물 관리 능력, 요게 매우 높기 때문에, 또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 요것을 활용해서 댐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나무를 심자 하는 게 바로 조림사업, 녹색댐 기능을 한번 펼쳐보자 하는 겁니다. 나무 뿌리의 물 관리 능력 매우 중요합니다. 천천히 흘려보내기 때문에 얘네가 머금고 있어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빨리 넘어갈게요. 대설은요, 많은 눈이 오는 건데 겨울 내내 많은 눈이 오면 그게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에, 하룻밤 사이에
60cm가 왔다. 그럼 비닐하우스, 축사 이런 거 다 무너집니다. 눈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오고 이러면은 항공이나 교통이 미끄러지고 눈이 안 보이고 앞에가 안 보이고 이러면서 마비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뭐 대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기상 예보를 철저히 해서 눈이 오자마자 빠르게 제설을 해야겠죠. 고속도로 같은 데서도 그래서 제설차들이 눈이 오면 많이 빨리빨리 다니면서 눈을 없애줍니다. 그게 교통사고를 막고 더 큰 재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게 중요하다. 빨리 예보를 정확하게 해줘야 제설차들이 준비를 하고 있겠죠. 다음 지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진은 지형적인 요인, 땅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흔들림으로 발생하는 거죠. 땅이 갈라지면서 땅 자체가 흔들리는 현상. 우리는 그 위에 도로 짓고 도시 짓고 건물 짓고 집 짓고 살기 때문에 지진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진은 주로 어디서 나냐? 지각판의 경계에서 납니다. 지각판이 뭐냐? 판이라는 거는 달걀 껍데기 같은 거예요. 지구가 달걀이라면 그 안에 있는 흰자 노른자는 그냥 그 안에 있는 멘틀, 외핵, 내핵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겉에는 껍데기 같은 단단한 판이 있습니다. 지각이라고도 하죠. 그 지각판들이 이렇게 그 계란 속살 위를 떠다녀요. 움직여요. 계란 껍데기는 가만히 있지만 계란 껍데기 위를 떠다닙니다. 근데 그 전체가 하나의 판이 아니라 계란 껍데기가 이렇게 금가면 여러 개로 갈라지는데 그런 것처럼 판때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그 계란 속살 위를 움직입니다. 마그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그마가 속살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그마에 의해서 겉에 있는 달걀 껍데기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서로 부딪히고 어긋나고 또는 깨지고 하는 지역이 생기겠죠. 그 깨질 때 에너지가 땅 위로 올라온 게 바로 지진입니다. 그래서 지진은 이런 데서 있는데 주로 이런 데는 단층면, 땅이 어긋나 있는 면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럼 어디냐? 여기가 우리나라는 원래 지진 발생 이런 규모가 되게 작은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수능도 한번 하루 미뤄진 적이 있습니다. 하루인가 일주일인가 지진 때문에 갑자기 건물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선 주로 남동 쪽에 이쪽 경상도 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경주, 포항 이런 데가 최근에 피해가 컸어요. 우리나라에도 단층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항에서 양산, 부산을 거쳐서 있는 양산 단층, 울산에서 경주로 가는 울산 단층, 이런 식으로 이쪽 부근에서 단층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책, 지진은 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못 막아요. 대신에 그 에너지를 흘려버릴 수는 있죠. 그 건물에다가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설계, 그게 바로 내진 설계입니다. 이렇게 땅이 흔들리면 원래는 그 위에 있는 건물이 그 과자처럼 뚝 부러지는데 그거를 충격을 견디게끔 이렇게 같이 움직이든가 건물이 휘든가 하는 식으로 설계를 신기하게 하는 겁니다. 과학적이에요. 아니면 일단 또 어쨌든 건물 자체도 흔들리고 하면 형광등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하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재난 문자를 보내준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하고 대피하는 그런 훈련을 평상시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지진 대피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가뭄, 홍수, 대설, 지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지진의 단층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날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